통합 원가가 나와요. 한꺼번에. 근데 그거를 주면 여기서 다시 그거를 계산을 다시 하시나요? 매번 이렇게 다시 리뉴얼하고 그러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거의 1년 단위로 네. 매번 할 수는 없고 뭐 매달 할 수는 없고 1년 단위로 끊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네. 그래서 통상 보면 이제 그런 관리를 하시려면 최소한 좀 뭐 하지만 분기는 한번 하셔야 돼요. 분기요? 네. 왜 그러냐면 이쪽에는 이제 얼마 될 거다라고 이제 설계해가지고 했어요. 저 예상. 근데 이쪽 되면 원자재가 변동이 생기든지 인건비 변동이 생기든지 할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럼 여기서 경리에서는 사전원가 세는 걸 몰라요. 그건 판가 결정하기 위해서 이제 해놓은 것인데 이쪽은 그냥 실제로 투입된 거 경리 쪽에서는 실제로 원가를 하다 보면 처음에 이거 100원으로 했는데 나중에 이거 만들다 보니까 이게 120원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의 다 이게 세요. 거의 하다 보면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언제 잡아야 됩니까? 얼른 잡아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분기에 한 번씩 해야지. 1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여태 옛날에는 성장 시대는 이익이 났기 때문에 늦게 해도 괜찮아요. 근데 지금은 이익이 없기 때문에 좀 뭐하는 얘기는 매달 하는 데도 있어요. 이제는. 그래서 그러면 원가가 이제 전체 보면 재료비, 농비, 그 경비, 판매비, 관리비, 이자, 이익해서 이렇게 7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디가 원인이냐 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타겟팅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은 1년 뒤에 가서 또 계산하면 죽으면 불안하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원가 계산에 대한 사전 원가와 실제 원가에 대한 부분을 실제로 지금 대한민국의 중소기업은 거의 그렇게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게 메꿔 왔어요. 근데 그거 뭐냐면 우리 건강검진을 이 사람 이제 고혈압 환자가 이제 고지혈증 막 생긴 거예요. 이게 안 나면 그런 현상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가능한 회사에 지장이 없게끔 현상 진단을 해야 된다고. 그게 뭐냐면 디테일한 사후 원가 진단이에요. 실제로 쓴 돈. 그죠? 그렇게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재료비 계산은 얼마 차이 나는지, 노무비는 얼마 차이 나는지, 경비 안부는 제대로 되는지, 여기도 이제 판매비가 있고 영업에 쓰는 게 있고 내부 고정비가 일반 관리비가 있어요. 그 이자 계산하고 그리고 이제 기타 나머지 마진 정책을 해야 되는데 지금 결국 뭐냐면 알면서도 이익을 낼 수 없는 구조로 지금 돼 있다고 그러시잖아요. 네. 그러면 분명히 손을 대야죠. 손을 댈 때 어디 손을 대야 되느냐면은 그 원가 구조를 세그멘트를 디테일하게 다시 그 재료비는 재료비 안에서도 메인 재료라든지 또 농업에서도 지금 우리가 내가 얼핏 듣기로는 지금 외주비가 좀 많이 있는 거로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외주비 많으면 그거는 당연히 우리한테는 마진이 적은 상황에서는 외주가 많으면은 거기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결국은 이제 이거는 이제 추세가 그래요. 전부 자작으로 돌아와. 자체적으로. 아니 뭐 소사장제로 하든지. 그 양쪽에 판가는 고객이 결정하기 때문에 안에서 뭐 줄인다고 해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외주 주는 거는 거의 지금 다른 데도 보면 거의 자작으로 돌린다든지 아니면 흡수를 해서 사내에서 물류도 최소화하는 그런 패턴으로 이제 넘어가는 추세인데 네. 그래서 지금 뭐 답을 내드리는 보다도 지금 이제 사람이 아프면 그 이제 거의 뭐냐 이 정도 이익률이 안 좋다는 건 사람으로 보면은 이대로 가면 죽는 경우 있잖아요. 암 일기다 이거예요. 그러면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죠. 그게 뭐냐면 디테일한 원가예요. 그거 아니면은 그건 어디서 나오냐면 경리 쪽에서 나옵니다. 실제로 쓴 겁니다. 이쪽은 그냥 쓴 게 아니고 들어갈 거다 이래가지고 이제 전부 디자인을 해가지고 그 예상비가 있잖아요. 그죠?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누가 뽑으세요? 제가 작성해가지고 뭐 상무님이랑 회장님까지 돈 받고 화분 받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이거 가지고 네 가격을 만들죠. 저는 이제 여기까지 직접비까지는 제가 작성을 하는 거고요. 개발 쪽에서. 직접비. 그럼 간접비는 노무비 경비는 이건 저쪽에서 퍼센테이지를 받으니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게 네. 이게 네. 이제 기존에 이렇게 하는 걸 이제 바꿔야 돼요. 왜냐면 네. 이제 이것이 품목마다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있는 것이고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소위 이게 몇 년 됐나요?
이게 바꾼 지 한 2년 정도 됐어요. 원래 2년 퍼센트가 달랐다가요. 네. 다시 조정을 한 거거든요. 예. 한 2년 정도 그렇게 네. 이 퍼센트를 유지했다. 그래서 지금 혹시 격리 쪽에서 실제 원가 쪽에 대한 부분은 그런 격리 쪽에서는 계산 안 하나요? 품목별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걸 한번 해봐야 돼요. 그 뭐냐면 여기는 이제 받아서는 하지만 그러니까 여기 품목이 A부터 이렇게 Z까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일단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제조원가가 이쪽에 이제 판매비, 관리비, 영업비 비용, 이자, 이 일단은 이 표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제 품목별 원가 그러니까는 한 아이템이 얼마만큼 이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는 일단 한번 여태 그 뽑은 표는 혹시 있었나요? 품목별로 손익 계산한 거. 아니. 네. 그거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궁금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표를 보면 요 재료비, 노무비, 경비까지에 대한 부분은 전체적인 건 각 아이템별로는 거의 나오죠, 그죠? 그렇죠. 네. 이거는 네. 구역이나 디자인 도면이기 때문에 거의 나와요, 이거는. 네. 네. 노무비도 격리에서 받은 거 가지고 계략적으로 하면 나와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문제예요, 이제. 이게 보면 우리가 이게 이제 종합원가 계산 방식이 있고 개별원가 방식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종합원가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배나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개별원가 계산해야 돼. 요 들어가는 패턴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패턴이 뭐냐면 배 하나 만드는데 요 하나하나 개별에 대한 원가, 아파트 지면 다 구조가 다르잖아요. 옵션에 대한 그렇지 그런 거에 다른데 우리는 비슷한 거를 계속 뿌려댄단 말이죠. 그럼 이걸 종합원가 계산 방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쪽에 대한 부분을 계산을 쭉 해서 요거를 쉽게 얘기하면 이제 격리해서 재료비, 노무비 이거는 이제 픽스가 다 되죠. 그러면 총액의 제조원가 명세서가 그 격리 쪽에서 있어요. 그걸 가지고 여기 총 여기서 이제 개가 있고 여기에 100원이 들어갔다고 치자고요. 판매비 관리 이자는 손익계산서에 보면 여기 만약 50원이 들어갔다고 치자고요. 예를 들면 이게 총액이거든요. 그러면 이쪽에서 총 생산량 있잖아요. 어느 기간에 이걸 1년 동안 만약 했다고 하면 이때까지 생산된 게 150개라고 치자고요. 그럼 이거를 안분을 하면 하나의 이론이 되겠죠. 개별적으로 그런 개념에 대한 표가 있었을 때 일단은 어느 것이 효자 아이템이고 아닌 거에 대한 부분을 일단 먼저 그걸 한번 이제 스크린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100% 맞지는 아니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좀 해보고 그거 궁금 안 하세요? 궁금하네요. 궁금하시죠? 이거 하나 만드는데 실제 그러면 여기 디자인인데 야 이거 진짜 이게 맞아? 근데 왜 왜곡이 되냐면 이 현상 때문에 그래요. 아까 그대로 10%, 7%, 8% 때려버리면 의외로 이 비율이 여기 이 비율이 이거 보세요. 벌써 이게 몇 프로냐면요. 거죠. 근데 5%가 거의 공통으로 다 들어가 있죠. 저 제품 그죠? 간접비료. 똑같이. 네. 그러면은 A 품목과 밑에 있는 Z 생산 얼마 되지도 않는 것 같이 똑같이 안분이 된다? 아니죠. 얘는 더 들어가지. 소량 생산하는 거로. 손익분기점을 넘었으면 그 고정비가 줄어드는 그런 어떤 이건 이제 고정비 개념이거든요. 이쪽이. 그럼 줄어들면 당연히 얘가 생산량이 많아지는 건 이게 줄어들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지 않은 이쪽은 이게 더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면 결국은 품목에 대한 이런 부분 분석을 이렇게 이제 하다 보면 어느 쪽에 우리가 주력으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지금 원가 계산을
어떻게 좀 조절해서 판가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이제 판단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이제 우리 방향적인 거 지금 뭐냐면 이제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네. 이제 권고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이래 버리면 디테일한 전략을 못 내요. 판가에 대한 부분에. 네. 아 그럼 이렇게 이제 뭔가 어디에 손을 대야 되나 하면은 나중에 이 이제 가지수가 지금 우리 몇 개나 되죠? 저희 한 1000가지 넘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드롭을 해야 될 거라든지 우리 B2C 중에는 야 이건 아니야. 생산량이 들어서 제 공정만 흐트러 놓으면 되는지. 그리고 어떤 고객의 아이템은 아까 얘기대로 아주 안 좋은 매너가 안 좋은 매너는 자기네가 발주 4,000개 넣고 2,000개만 가져가고 2,000개는 안 가져간다든지 뭐 이러한 쪽에 대한 어떤 그 업체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품목별로 도대체 이익이 나나 안 나냐는 한번 이제 참에 시도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대부분 이렇게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는 이 나머지 직접비 외에 이쪽은 대부분 관리를 잘하는데 판매비, 관리비, 이자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 지금 여기 우리가 부채 비율이 좀 1년에 이자가 얼마나 나가죠? 적게 나가요? 많이 나가요? 아니 많이 나갈 편입니다. 많이 나가면 여기 예를 들면 간접비하고 요 이자 비용에 대한 부분은 지금 여기는 어디에 반영이 되어 있나요? 여기서 네. 굉장히 뭉그러뜨려 놓은 부분이에요. 저희가 네. 들어가는 그 관절. 이자라던가 음. 이 건물을 유지하는 데 유지선이라던가 네. 금융상각 이런 모든 부분을 사실은 여기다 다 포함시켜 놓은 네. 거거든요. 그, 판매 관리비는 이 영업 쪽에서 네. 저희가 이 사무동을 돌아가는 데 들어가는 이런 관리비 정도를 넣은 거고 네. 그 외에 이제 그 좀 펀더멘털한 이 공장 돌아가는 데 들어가는 회사 돌아가는 데 들어가는 부분들은 네. 28%다 25% 안에 녹아 있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저 퍼센테이지로 지금은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조금 디테일하게 도표로 좀 표현해 주실 수 있으면 네.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 제가 이제 여쭤보는 게 바로 그거예요. 뭐냐면 손을 대야 될 애매모호한 분은 이렇게 지금 비용을 이렇게 한꺼번에 모든 품목에다 적용을 하는 것이 어떻게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저도 제품 SKU가 너무 많은 게 크게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제품을 좀 쳐내는 부분이 있어요. 네.